오늘은 그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와 그 만들어지는 양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거 우리가 배워서 필기를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장소와 광합성 산물, 이 양분이 뭔지를 볼 건데 그 전에 요 식물세포와 동물세포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요 많은 거를 너희들이 필기를 하게 될 거야. 식물세포와 동물세포 이렇게 있는데요. 당연히 보니까 색깔이 다르죠. 네, 실제로 세포가 이렇게 색깔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구분하라고 색깔을 입혀놓은 거지. 식물세포는 지금 초록색, 동물세포는 요 주황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각각 세포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실제로는 세포는 색깔이 있는지 없는지 나중에 우리 공변세포 관찰할 때 한번 보세요. 세포라는 거는 결국 이 생물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데요. 왜 세포를 기본 단위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단세포 생물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단세포 생물들이라고 하면 세균, 병원균, 우리 괴롭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세포로 되어 있진 않아. 세포로 되어 있진 않아. 그래서 나중에 뭐 고등학교 돼가지고 바이러스는 생물일까, 무생물일까 이런 얘기를 가지고 막 토론하고 막 그래요. 네, 바이러스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 단백질이랑 유전 물질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세포를 기본 단위라고 하는 이유는 아까 세균 때문에 그런다고 했어요. 단세포, 하나의 세포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생명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인간이나 뭐 식물이나 이런 애들은 다세포 생물입니다. 세포가 여러 개가 모여서 만들어진 생물이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세포가 어쨌든 생명활동을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생명활동을 할 때는 우리 몸에도 뇌가 있고요. 심장이 있고 간, 뭐 장, 소장, 대장, 뭐 위, 뭐 이런 것도 있지. 콩팥, 뭐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기관이 있는 것처럼 세포도 어떤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있어요. 그거를 세포에 있는 작은 기관이다 해가지고 세포 소기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화살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세포 소기관인데요. 하나하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니까 어떤 거는 식물세포와 동물세포 둘 다 있는데 어떤 거는 지금 식물세포에만 있죠. 자, 그리고 이거는 필기를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림도 당연히 그려야 되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설명하는 동안 이렇게 추가해주면 됩니다. 아까 봤지? 뭐 써야 되는지? 자, 우선 핵을 볼게요. 핵은 딱 보니까 우리 예전에 원자 얘기할 때 원자 핵 이런 거 있었잖아. 그런 것처럼 뭔가 중심에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얘는 뭔가 중요할 것 같아. 세포 안에서 중요할 것 같아요. 얘는 사실 우리 DNA 들어봤죠? DNA. 유전물질. 유전물질. DNA. 유전물질인 DNA가 여기 핵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요거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에너지를 만들어요. 에너지를 만들어. 무슨 에너지? 이 세포가 생명활동을 할 거 아니에요.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조그매가지고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는데 길쭉해요. 막대 모양이야. 길쭉하고요. 아이고, 잘못했다. 이렇게 막이 있는데 안쪽이 쭈글쭈글거려. 안쪽이 이렇게 쭈글쭈글거려. 그 이유는 이 안쪽에 있는 막이 좀 더 큰데 안쪽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 안쪽에 있는 막이 좀 더 큰데 안쪽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쭈글쭈글해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미토콘드리아도 여러 개가 있죠. 그리고 에포.
액포 같은 경우는 보니까 동물 세포에는 없고 식물 세포에만 있죠. 그리고 액포는 노폐물을 저장해줘요. 우리 동물 같은 경우는, 우리 인간 같은 경우는 혈액순환이 되죠. 혈액순환. 그래서 노폐물 같은 거를 금방금방 제거를 해줘. 그런데 이 식물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노폐물을 세포 안에 저장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세포가 어린 식물 세포는 조그매. 근데 좀 나이가 들잖아요. 늙은 식물 세포는 이게 액포가 노폐물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더 커집니다. 이 세포 자체가. 신기하죠? 노폐물, 그리고 뭐 색소. 식물 같은 경우는 색깔이 다채롭잖아요. 그리고 색소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온, 뭐 칼슘 이온,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이런 것들도 액포 속에 들어있다가 필요하면 꺼내서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포막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외부와 내부를 구분해 줘야겠죠. 그래서 세포막은 외부와 내부를 구분해주는 막이고요. 세포질은 내부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내부 공간. 그리고 그 내부 공간에 있는 액체 같은 거. 그런 거 세포질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동물 같은 경우는 세포벽이 없죠. 동물은 위험을 감지하면 도망갈 수 있거든. 근데 식물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본 자체, 세포 생긴 거 자체가 단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세포막 바깥에 있어가지고 세포막 바깥에 있어서 세포를 보호해주는 벽이다. 세포막 바깥에 있는 벽이다 라고 할게요. 세포막 바깥에 있는 벽이다. 그리고 여기 엽록체가 있죠. 엽록체는 또 기능에 대해서는 차차 알게 될 겁니다. 얘 생긴 거를 보면 얘 동글동글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요. 막이 2개가 있어. 이렇게 생겼고 동전 모양으로 되어 있는 애들이 이렇게 쌓여 있어. 이거는 뭐 틸라코이드라고 하는데요. 그 용어는 중요하지 않고요. 요 막에 동전같이 생긴 요 동그란 막에 뭐가 있냐면 엽록소가 있어요. 엽록소가 뭐냐면 초록색을 나타내는 색소예요. 그래서 우리 식물 초록색이잖아요. 다 엽록소 때문이에요. 이 엽록소가 초록색이다 보니까 이렇게 쌓아놓은 동전들이 많으니까 이 엽록체도 초록색처럼 보이겠죠? 그리고 이 엽록체가 있는 이 세포도 엽록체가 이게 한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어. 세포도 마찬가지로 초록색처럼 보이겠죠? 그리고 이 세포들이 모여서 결국 잎이나 줄기나 이런 거 이룰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초록색으로 보입니다. 식물의 기관이라고 하면 우리 이거 초등학교 때 배웠죠. 뿌리, 잎, 줄기, 입에 닳도록 배웠잖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잎이나 줄기나 뿌리나 이런 기관을 형성한다는 건 이 세포들이 여러 개가 모여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잎이나 줄기나 초록색이죠. 근데 다만 뿌리는 햇빛을 안 보잖아. 햇빛을 안 보기 때문에 얘는 광합성하지 않죠. 그래서 얘는 초록색이 아니에요. 에이, 정말 그럴까? 선생님 말 못 믿겠어. 의심스러워 하는 친구는 아까 화분 있었지. 그 화분을 파서 뿌리를 한번 봐봐. 그런데 그 뿌리가 만약에 내가 파가지고 봤는데 초록색이 아니야. 그러고 그냥 귀찮아서 흙을 안 덮었어. 그러고 며칠 두잖아요? 그럼 걔도 초록색 된다?
다 이유가 있겠지. 대충 감이 올 텐데 그 이유는 이따가 시간 나면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내가 설명하는 거는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요거 막 짜증내면서 쓰고 있지. 필기하고 있지. 광합성 산물. 그러니까 광합성 결과 만들어지는 거 사실 따당 포도당입니다. 이거 이렇게 이어지는 거야. 그리고 이 포도당이 아이고 요렇게 생겼거든. 포도당이 요렇게 생겼는데 요 그림은 그릴 필요 없어. 근데 이게 되게 지금 보니까 되게 많은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얘도 고분자 물질이에요. 그렇지만 요거보다 더 복잡한 애가 있어. 그게 뭐냐면 녹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포도당은 녹말에 비해서는 되게 간단한 물질이야. 그래서 이 세포 입장에서는 이 포도당 형태로 계속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이 포도당을 엮어가지고 녹말 형태로 갖고 있는 게 편하단 말이에요. 관리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저장하는 형태는 녹말입니다. 요거 두 개는 적어놔야겠죠? 요 그림은 안 그려도 돼요. 근데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형태는 녹말이고요. 요건 안 썼대. 그래서 내가 교과서 155쪽에 검출 시약들이 나와요. 포도당 검출하는 시약도 있거든? 베네딕트 용액이라고. 근데 베네딕트 용액 보면은 가열돼야 돼. 그냥 용액만 딱 넣었을 때 확인할 수가 없어요. 가열돼야 되고요. 심지어 포도당이 녹말로 바로 저장이 되니까 검출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를 찾을 때 포도당을 찾는 시약을 쓰는 게 아니라 이 녹말을 찾는 시약을 쓸 거예요. 이 실험에서. 그래서 그 시약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 전에 포도당, 설탕이거든요. 설탕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포도당이랑 과당이라는 게 있어요. 생긴 게 다르지? 포도당은 육각형인데 과당은 오각형이죠. 이건 안 외워도 돼. 다만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이게 두 개가 결합을 하면 설탕이 된다. 그리고 과당이 이렇게 오각형으로 생겼죠. 그리고 녹말은 이거 확대해 볼게. 녹말 확대해 보면 이렇게 요 육각형 고리가 하나가 포도당이라고 하면 포도당들이 이렇게 엮여 있는 거예요. 이게 녹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은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 포도당이 당이잖아, 당. 슈거는 사실 설탕인데 당이잖아요, 당이 하나가 있으면 단당류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포도당도 단당류고요. 과당도 단당류예요. 그리고 만약에 당이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면 이당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당이 여러 개가 결합되어 있으면 다당류라고 해요. 다당류. 이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포도당으로 처음에 만드는데요. 요거를 내가 갖고 있기가 힘드니까 요거를 이런 식으로 녹말 형태로 이렇게 엮어 놓습니다. 이렇게 엮어 놔요. 그러고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건 광합성이 일어난 장소가 어딘데 이게 중요하잖아. 그걸 알려면 뭐라고 했어? 녹말 검출 시약을 알아야겠죠? 그것도 155쪽에 있어. 바로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인데요. 요게 바로 녹말 검출 시약입니다. 그래서 요거도 적어놔야겠죠? 녹말 검출 시약이라는 게 녹말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있으면 색깔이 변하고
없으면 원래 그 색깔이고. 그래서 없을 때는 갈색, 주황색 이런 색깔인데요. 우리 교과서 페이지 126쪽 보면 이렇게 여기 스포이드에 갈색 같은 거 있죠. 이게 바로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이에요. 그 색깔입니다. 주황색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원래 시약이 이런 색깔인데 녹말이 있잖아. 그러면 청람색이 돼. 여기 남이라고 했는데 람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청람색이 돼요. 이건 무슨 색깔이냐면 네이비색. 우리 남색. 우리 그 동복 체육복 색깔. 우린 파랭인가? 기억이 안 나네. 우리 초록이에요, 파랭이에요. 그거 말고 그 봄바탕이 네이비 색깔이죠. 그 색깔입니다. 우리 그러면 얘네들이 뭔데? 궁금하죠? 얘네들은 사실 탄수화물에 들어가는 애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탄단지 배웠죠? 탄수화물에 포도당도 다 들어가고요. 설탕도 들어가고요. 과당도 들어가고요. 녹말도 들어갑니다.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수조에 담긴 검정말을 놓는다. 그래서 충분히 광합성을 시킨다. 2번. 충분히 광합성시킨 검정말의 잎을 받침유리 위에 하나 올린다. 그 다음에 덮개유리로 덮는다. 덮개유리로 덮을 때는 그냥 덮는 것보다는 여기다가 증류수를 한 방울, 두 방울 정도 떨어뜨린 상태에서 덮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무 처리도 안 한, 그냥 광합성만 한 표본 1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번에는 에탄올 물중탕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실험 기구를 살펴보면 핫플레이트, 가열 장치가 있고요. 그 위에다가 물이 담긴 비커를 준비를 해주고요. 그 안에다가 시험관을 준비를 해줍니다. 이 시험관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에탄올과 검정말, 광합성을 충분히 시킨 검정말을 넣어줄 겁니다. 그리고 얘는 당연히 혼자 둥둥 떠있지 않을 테니까 이렇게 고정을 시켜줘야겠죠. 그리고 여기에 비커에는 물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얘는 가열장치. 우선은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물중탕 해주는 이유는, 물중탕의 이유는 에탄올이 가연성 물질이기 때문에, 가연성 그때 수소기체가 뭐 가연성이다 이랬었죠? 불에 잘 붙어요. 그래서 이유로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럼 왜 에탄올에 검정말을 넣는 건데요? 할 수 있는데요. 이 이유는 추가적으로 이 에탄올에 검정말을 넣는 이유는 이 검정말에 결국은 얘가 식물세포로 되어 있고 그 식물세포 안에는 엽록체가 들어있죠. 그 엽록체에 엽록소라는 게 있다고 했죠. 그 초록색 색소를 나타내는 그 엽록소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에탄올 가열. 그리고 검정말소 에탄올 제거.
에탄올 엽록소 제거. 엽록소 제거죠. 엽록소 제거. 엽록소를 제거하면 어떻게 되겠어? 얘가 초록색인데. 세포가 엽록소를 제거하면 무색이 됩니다. 그래서 세포를 탈색시킴. 제거하여 세포를 탈색시킴. 색을 없앤다는 소리예요. 근데 얘를 생각해보면 얘는 그냥 정상적인 애잖아. 얘는 아마 세포에 초록색인 게 있을 거야. 이 초록색인 게 아마도 이 초록색 알갱이 같은 게 있을 건데요. 이게 당연히 엽록체겠죠? 왜냐면 엽록체 안에 엽록소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첫 번째 표본에서는 엽록체를 관찰할 수 있고요. 이거 두 번째 표본을 만들 건데요. 물중탕해서 탈색된 검정말 잎을 하나를 떼서 마찬가지로 받침유리에 올려놓은 다음에 덮개유리로 덮습니다. 그래서 얘는 표본인데요. 표본 1은 무처리한 거고요. 표본 2는 에탄올 물중탕에서 탈색시킨 거죠. 그리고 5번은 또 새로운 표본을 만들 거예요. 이번에는 탈색시킨 잎에다가 뭘 해주냐면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을 한두 방울 떨어뜨릴 겁니다. 이거 무슨 색깔이라고 했죠? 원래? 덮개를 덮어주고 이건 표본 3가 되죠. 요거는 이거 에탄올 중탕하는 게 탈색이니까 탈색 플러스 녹말 검출 시약.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이 녹말 검출 시약이죠. 시약 처리를 해준 게 표본 3입니다. 그래서 이 세포 내에 어떤 부분에 광합성 산물이 만들어지는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에 아마 이 주황색이 청남색으로 바뀔 거예요. 왜냐하면 녹말이 검출이 되니까. 그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탈색하는 이유는 결국 여기다가 쓰자. 물중탕하는 이유, 그리고 에탄올 가열을 하는 이유. 그러면 왜 탈색을 하는데 요거까지 다 알아야 돼요. 탈색하는 이유. 땡땡. 탈색하는 이유 뭐겠어? 생각해봐. 그리고 6번은 쓸 데가 없네. 6번. 표본 1에서 3을 현미경으로 관찰. 관찰하면 되겠죠? 오, 여기 있다. 자, 요게 아무 처리도 안 한 표본을 선생님이 이거 동영상으로 찍은 겁니다. 어떤가요? 지금 여기 막 알갱이들이 막 보이죠? 요게 바로 엽록체죠. 엽록체. 그리고 요렇게 네모나게 요렇게 생긴 게 요게 하나가 식물세포고요. 요렇게 둘러싼 게 세포벽이죠. 그 안에 엽록체들이 많이 들어있고요. 이 엽록체는 안에 엽록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초록색 알갱이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탈색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이 색깔이 없어지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을 넣은 상태면 특정 부분에서 청람색을 나타낼 건데 그 부분이 바로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결과 어떤가요? 자, 지금 요거는 아무 처리도 안 한 거, 그리고 요거는 탈색시킨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을 넣은 건데요. 지금 광합성이 일어난 장소가 결국 어디라는 걸 알 수 있죠? 세포질일 수도 있고요. 세포 소기관 중에 뭐일 수도 있고. 그렇지, 엽록체죠, 엽록체. 여기 동글동글한 게 엽록체라는 거 알았고, 탈색을 했을 때도 이렇게 동글동글한 게 보이죠? 그리고 이 동글동글한 게 지금 색깔이 변했잖아. 자,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이 반응을 안 하면요, 이렇게 갈색이죠. 지금 보니까 세포질, 세포벽 이런 데 부분은 갈색이야. 만약에 세포질에서 그 광합성이 일어났다면 세포질 내가 이렇게 청람색이 다 됐겠지. 근데 아니죠. 그리고 요 알갱이가 엽록체인데 요 알갱이 부분이 청람색이 되었습니다. 청람색이 되었어. 아, 그러면 여기 답도 있네. 엽록체. 그래서 엽록체가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구나라는 걸 이 실험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요거를 정리하기를 먼저 할 수 있는데요. 우선 산물은 요건 이미 적었지. 장소만 적으면 돼. 산물은 포도당. 저장하는 형태는 녹말. 그리고 저장하는 장소가 바로 알고 봤더니 엽록체였습니다. 그래서 요거 추가로 엽록체 적어주면 되고요.